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증시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 휴장이죠. 그래서 월요일장, 이거 오늘 저녁에 이제 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지난주부터도 그렇고, 이제 실적에 따라서 업종별로, 종목별로 뭐 크게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닝 시즌에 따른 변동성 확대,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경제 지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울고 오는 종목들이 이제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까 아마 그거에 따라서 등락이 좀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지수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보신다면 지난주죠. S&P 500 기업 중에서 52곳이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 62% 정도가 순이익이 증가가 되었고, 63%가 매출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모두 다 이제 증가된 수치가 이제 발표가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그래도 변동성은 심하지만 방향성은 윗방향으로 잡고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가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예. 거의 뭐 사뭇 다른 모습이라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순이익 전망치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뉴욕 증시 지금 500기업 중에서 52곳이 실적 공개를 했는데 거의 이제 한 10% 정도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대부분 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글쎄요, 이번 주도 사실은 뉴욕 증시는 그렇게 크게 물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한 60개 기업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대부분 다 실적이 그게 썩 나쁘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물론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 찾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반복되는 한 주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한번 공개가 되는지 한번 잠깐 표를 한번 보시죠. 보신다면 일단은 월요일장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을 좀 갔고요. 그리고 내일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 마감 이후에 AMD하고 IBM, 그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주로 이제 기술주들이 실적을 공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IT주들이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에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일 화요일에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어떤 IBM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떤 실적을 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플립트 맥모란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자원 개발주들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미국에 있는 대표적인 자원 이제 그 채굴 업체입니다. 근데 실적이 또 어떻게 공개가 될지, 최근에 알코아는 어닝 쇼크 이후에 또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플립트 맥모란 또 어떻게 발표가 될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이베이, 넷플릭스, 샌디스크, 그러니까 주로 장 마감 이후에는 기술들이 이제 발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는 최근에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데 컨텐츠 업종의 어떤 그 향방을 좀 좌지우지하지 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내용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23일 목요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네. 스타벅스도 발표가 되는데, 스타벅스는 왜 중요하냐면은 실적 발표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내에 어떤 매출이 감소가 되었느냐 증가가 되었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 또 매장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겠지만 중국의 매출의 어떤 그 향방에 따라서 실적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매출이 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대중국 업체들, 예. 뭐 소비 업체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주 100% 직접적 연관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의 어떤 그 실적 내용도 중국과 좀 맞물려서 우리가 좀 살펴볼 여력이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실적 내용이 있으니까 좀 예의주시 이번 주에도 예의주시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예. 지금 이제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중국의 GDP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예상이 7.6% 증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치는 7.8%입니다. 근데 지금 IPO 물량 어떤 그 물량 부담 때문에 지금 2,000선 근처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중국이.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사실상 매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빠지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지이기 때문에 오늘 GDP 발표 이후에 과연 2,000포인트가 하회가 되는지, 지금 2,000포인트 거의 근접이거든요. 그래서 하회가 되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의 실마리를 찰 수 있을런지, 이것 또한 미국의 실적 발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중국 오늘 GDP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지지 여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좀 간접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 나라 밖의 분위기,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증시 역시도 좀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이번 주에 이 전기 전자업종도 그렇고 건설업종에 그렇고 좀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이렇게 핑크빛 전망만은 아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또 아래쪽은 열어놔야 되지 않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안 좋은 건 뻔한데 예.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동안 다 반영이 돼가지고 빠진 거냐 아니면 그 안 좋은 것 때문에 더 빠지느냐 이거의 어떤 그 갈림길이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주요 건설사들이 주요 삼성물산, 뭐 대림산업 등과 같은 건설사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주 그리고 삼성전자 확정치가 이제 24일 날 발표가 되고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공개를 하는데 글쎄요 이미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안 좋을 것이다라는 코멘트라든지 이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은 지금 저점도 깰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의 실적 내용 그리고 지수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외국인의 시각은 일단 계속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선물에서 또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글쎄요 아주 뭐 공격적으로 선물에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선물로 매도를 하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매도 일으키면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공격적인 매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고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주에 어떤 실적 내용 실적은 이미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네. 이후에 앞으로는 이런 했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코멘트가 좀 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 기대 섞인 좀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미국은 변동성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저점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밀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대형주들이 이렇습니다. 물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만 버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기아차라는 종목, 현대중공업 종목, 현대중공업이라는 종목, SK이노베이션 등과 같은 이 세 종목을 모두 합치면 시가총액 비중이 총 5%거든요. 근데 5%는 현대차 하나가 딱 5%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하나만 버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대형주들이 조금씩 저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심리가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아차도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중공업도 밀렸고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최저가까지도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가진 대형주들이 실적 저가가 밀리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좀 판가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종목들이 점점 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 현대차도 저가가 만약에 밀린다면 우리나라 1,900이라는 수치도 좀 지켜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대형주들의 어떤 그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본다면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944포인트인데요. 지금 일단은 직전 저점에서는 지지가 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935포인트가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1800포인트 때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염두를 해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뭘까요? 지수가 밀리면은 종목 장세 더 가속화되고 종목별로 좋은 종목 매수해서 또 들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주식을 하면서 항상 그래 왔듯이 제가 배운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수가 무너지는데 종목 장세는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도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줘야 종목 장세가 있는 거지. 지수가 밀려가고 있는데 그 개별 종목들이 더 올라가고 많이 올라간다 그런 흐름들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어느 정도 현재 위치에서 좀 조정 양상 좀 보여야지만 종목 장세도 있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주에 내가 비록 다른 테마주를 매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935포인트 밀리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이번 주에 큰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끝맺음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옥 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